자, 그 다음에 또 들어가 볼게요. 조사 확인해서 구체적 조사 방법 들어갑니다. 우리가 물건 하나 중개하려면 기본적 사항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뭘 조사해야 돼요? 권리관계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사할 것이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조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조사할 건 뭘까요? 상태, 벽면 도배 이런 상태, 또 환경, 일조량, 입지, 도로, 대중교통 조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사할 것이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조사할 거. 조세. 무슨 관련 조세? 취득 관련 조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이런 거. 종류 및 세율,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 예정 금액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개념이 흔들면 안 돼. 기본적 사항 개념이 흔들면 안 돼요. 자, 기본적 사항이 뭐냐? 소재지, 면적, 지목, 경계, 지형, 지세, 기타 등등. 됐어요? 그러면 토지 소재지는 어디가 나와요? 토지 소재지는 대장에도 나오지만 도면에도 나오고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다 나오죠? 네. 통틀어서 지적 공부, 그리고 지번까지 조사하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건물은 건축물 대장. 그럼 건물 번호가 있으면 번호 됐어요? 네. 자, 면적은 토지 면적은 뭘 떼어보면 돼요?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물은 건축물 대장. 대장 떼우면 되죠? 네. 그러면 지목은 어디가 나와요?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정식 명칭이 나와요. 정식 명칭. 과수원이면 과수원 이렇게 다 나와요. 그러면 지적 도면에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지적도 임야도에는 뭐가 나와? 과 이렇게. 목장 용지는 뭐 이렇게. 그럼 경계하고 지형은 어디가 나와요? 지적도나 임야도. 기억나요? 지세는 아까 현장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건물 기본적 사항도 있어 없어? 있어요. 건물 기본적 사항은 건물 구조가 있어요. 구조가 뭐예요? 그렇죠.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 철골조 건물에 이거. 그리고 건축 연도. 그죠? 어떤 용도로 쓰냐? 이것은 전부 다 건축물 대장. 방향은 현장 조사. 기억나요? 네. 자, 이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그럼 이제 문제 딱 기본적 사항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그 8번 문제 한번 봐보실래요? 부동산 개공이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에게 설명한 사항 중 기본적 사항은 모두 몇 개? 이건 틀린 걸 고르라는 게 아니라 뭘 고르라? 기본적 사항을 골라라. 기본적 사항을 고르라 이 말이에요. 네. 이 토지는 부동산 거래 시간으로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다. 자, 토지거래 허가 대상은 어디예요? 공법상 거래 규제. 거래 규제라고 적어요. 거래 규제요? 네. 그러면 기본적 사항 아니네? 네. 아니죠? 이 주택은 지하철역에서 도배로 300m 거리에 있다. 이건 뭐야? 입지 조건. 입지 조건. 네. 그러면 기본적 사항 아니네? 네. 기본적 사항이 이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 토지는 용도 지역은 전용 주거 지역이다. 이건 어디야? 공법상 이용 제한. 이용 제한이라고 적어. 공법상 이용 제한. 이용 제한 적었어요? 네. 이 아파트 면적은 60제곱미터다. 기본적 사항 맞아? 네. 왜? 여기 면적. 기본적 사항 맞죠? 네. 맞네. 자, 이 부동산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 이건 뭐예요? 권리관계. 권리관계죠? 네. 미음입니까? 권리관계. 권리관계잖아요. 기본적 사항 아니죠? 이 토지 소재지는 경기도 부천에서 옴미고 570번이다. 이건 소재지니까 기본적 사항 맞아요? 네. 맞네요. 기본적 사항. 맞죠? 네. 그럼 이 토지 지목은 공장 용지다. 지목. 아, 지목. 기본적 사항 맞아요? 네. 맞네. 자,
자, 이 건물은 철골, 철근, 콘크리트지다. 기본적상 맞아? 여기 있잖아요. 건물 구조. 이게 기본적 사항을 골라라. 이 문제는 뭘 골라라? 기본적 사항을 골라라. 뭐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소재의 지목 면적이 기본적 사항이다. 구조 건축년도 기본적 사항이다. 이런 걸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이해되셨어요? 오늘 집중 안 하고 있는데 이해됐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하루 종일 집중하네. 자, 그래서 기본적 사항은 몇 개? 4개. 자, 대표 넘어가 보세요. 이제 권리관계 조사로 들어갑니다. 자, 일단 칠판을 봐보세요. 권리관계는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냐?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겠죠? 자, 공시된 권리는 뭘 띄워보면 돼요? 등기상 증명서. 등기부 확인할 줄 알면 돼요. 그러면 미공시된 권리는 현장 조사. 그러면 여기는 직접 가서 조사하면 되니까 여기서 미공시 권리가 뭔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네. 그러면 점유권은 미공시. 기억나요? 네. 유치권도 미공시. 그죠? 법정지상권도 미공시. 됐죠? 네. 분묘기지권도 미공시. 임차권도 미공시. 정리되고 있어요? 네. 자, 이걸 확실하게 해준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이제 문제 풀면서 부족한 건 보완할게요. 자, 10번 문제. 개공이 중개대상물 권리관계에 대해서 의뢰인에게 설명할 때 틀린 걸 골라라. 맞는 걸 골랐어요? 틀린 거? 틀린 거. 자, 등기상 증명서 각구란을 조사하여 제한물권에 대한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을 확인한다. 자, 제한물권에 대한 가등기, 가압류는 각구요, 을구요? 을구. 1번 틀려버렸네. 이제 2번. 개공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하고 신의 성실로서 매도동 처분한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인지 여부를 부동산 등기부하고 주민등록증 대조해서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맞죠? 네. 3번. 개공은 전대차에 대해서 원 임대인의 승낙이나 동의를 하였는지 여부, 전대차 기간은 얼마나 보장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였다. 맞습니까? 네. 맞고. 부동산이 공유로 되어 있을 때 공유물 처분. 공유물 처분. 다른 공유자 동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맞고. 당해 중개 대상물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 순위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 등기 용지 중 동구에서 한 등기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별구는 접수. 이걸 약칭은 뭐예요? 동순별적. 집에 갈 때도 동순별적. 개념 잡았어요? 네. 그러면 동순별적에 관한 문제가 D페이지 넘겨봐요. D페이지 여기 13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옳은 거 골라라 했죠? 네. 등기부 각구에 뭐가 돼 있어요? 가압류. 을구에 저당권 등기돼 있어. 이건 순위번호예요? 이게 무슨 구요? 별구잖아요. 각구, 을구. 이건 순위번호에 의합니다. 그러면 1번 맞았어? 틀렸어? 틀렸어. 자, 2번. 개공이 다세대주택 동의합니다. 다세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면서 동일성 여부는 매우 중요하므로 등기상 증명서 관계 서류로 지번까지만 정확하게 조사했다. 맞았어요? 다세대는 지번 플러스 동호수까지. 지번 플러스 동호수까지. 됐어요? 3번. 임야를 중개하면서 자기 소유 임야에 분묘를 설치했죠? 자기 토지, 자기 분묘 설치해서요. 임야 매수인이 임야 산 사람이 분묘기지권 부담을 받지 않으려면 분묘를 이전하기로 특약하면 된다고 알려준다. 맞아요? 네. 이 특약이 없으면 당연히 분묘기지권이 성립돼서 분묘기지권 부담을 받죠? 네. 이전하기로 알려주면 돼. 이거 대충 감이 와요? 안 와요? 확실히 와? 정말로? 예, 온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좋았어요. 자, 4번. 가압류 등기 후 주택 세입자는 대항요건. 대항요건이 뭐예요? 주주죠. 네. 주택의인도 주민등록. 그럼 대항력이 인정돼? 인정돼, 안 돼? 왜 안 돼? 가압류 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 됩니까? 말소 기준 권리 애워봐. 뭐요?
아니 말소 기준 권리 우리 경매에서 말소 기준 권리. 저당권. 가압류 아니지. 자 다시 따라해봐.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 가압류. 이게 말소 기준 권리잖아요. 시작.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 가압류. 이게 말소 기준 권리잖아요. 그럼 가압류 등기는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들어있냐? 그러면 가압류 등기가 말소 기준이 되고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라고 했어 안 했어? 그러면 그 밑에 세입자가 있잖아요. 세입자가 임차인 아닙니까? 근데 대항 요건인 주주를 갖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매수인 을에게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소멸해요 안 소멸해? 소멸해. 그러면 나가라면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대항할 수가 없어. 대항한다는 건 못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가라면 나가야 돼. 뭘 하면서 나가야 돼? 깨갱하면서. 아니 대항할 수 없으니까 깨갱 그러고 나가야지. 아이 좋았어요. 아, 저분은 웃겼어. 그렇죠. 한 번도 안 웃었는데 저렇게 껄껄 웃는 거 처음이야. 그래서 이제 나가야 돼. 이 가압류 등기도 말소 기준이고 그 밑에 있는 거 대항 요건을 갖추면 안 갖추면 무조건 소멸됩니다. 그럼 대항력을 인정한다가 아니라 인정할 수 없다. 5번 보세요.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 가등기한 본등기보다 제3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격려했죠. 그죠? 그러면 가등기 효력은 소멸돼? 가등기 효력은 소멸하지 않아.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등기를 근거로 해서 본등기하면 그 사람이 우선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몇 번이 정답? 3번. 자, 14번 봐드릴게요. 14번이 뭐냐면 임목입니다. 개공감 A 소유 토지라 그랬어요. 누구 소유 토지? A 토지의 B의 임목이라 그랬어요. 임목은 등기된 수목을 말하죠? 네. 그러면 갑이 개공입니다. 자, 이걸 중개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인데. 자, 칠판 봐보세요. 이 나무가 임목인지 아닌지는 토지 등기부로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토지 등기부 어디가 나와? 표제부에 임목 등기 번호가 나와서 임목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구체적인 권리 관계는 토지 등기부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럼 임목 등기부를 확인하라고 했죠? 네. 임목 등기부 각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오고 을구에는 저당권 관련 사항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개념 잡았어요? 네.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 표제부를 통해서 임목인지 확인할 수 있고 구체적인 권리는 임목 등기부 봐야 돼.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들어가 볼게요. 틀린 걸 올라가라. 비소유 임목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임목을 보험에 붙여야 돼, 안 붙여야 돼? 붙여야 돼. 미리 보험 들어랬죠? 네. 임목은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고 저당권 목적 달성 있어요? 네. 되고. 자, 임목 등기상 증명서 을구란을 통해서 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을구. 맞죠? 네. 그 다음에 임목인지 여부는 A 토지 등기용증 갖고요? 표제부. 토지 등기부 표제부. 됐어요? 네. 자, 임목에 대해서도 법정 조건을 다 갖췄으면 법정 지상권 인정돼? 네. 우리가 건물에만 법정 지상권이 있는 게 아니라 임목도 가능해요. 네.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4번. 자, 뒷페이지 넘어가 봐요. 자, 16번부터는 전부 이제 장사법이에요. 그럼 장사법 이제 뭐 바로 들어가도 되는데 또 공부가 덜 되신 분은 힘드니까 몇 가지만 설명하고 문제 들어가 드릴게요. 네. 다 설명할게요. 몇 가지 설명한 거 아니라 다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러면 칠판을 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칠판 보고 어떻게 하고 있으면 돼요? 아니, 뚫어지게 보지 말고 자연스럽게 보되 무아지경 상태에서 보면 안 돼. 무아지경 상태에서 보면 잠 오니까 생각하면서 뭐 하면서? 생각하면서 봐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머릿속에 지금 배웠던 거 정리한다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됐어요? 네. 그러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것은 국가가 설치 운영한 묘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묘부터 적용돼요. 네. 자, 그러면 칠판 보세요. 묘지는 크게 무슨 묘지? 무슨 묘지?
공설묘지하고 사설묘지가 있다는 거. 공설묘지는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를 하되 국가가 설치, 운영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네. 그러면 사설묘지는 종류가 몇 가지? 네 가지. 개인묘지가 있고 또 가정묘지가 있고 또 정중, 문중묘지가 있고 또 법인이 집단으로 설치한 묘지를 무슨 묘지란 말을 써요? 법인묘지란 말을 써요. 자, 개념 잡아드릴게요. 일기분묘가 무슨 묘지? 개인묘지. 그 배우자 관계였던 자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한 것까지도 개인묘지로 봐. 이건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같은 구역. 이건 종중구성원을 같은 구역. 이건 불특정 다수. 개념 잡았어요? 네. 자, 그러면 설치 기준 면적 들어볼게요. 사설묘지 설치 기준 면적은 어떻게 한계를 써요? 개인묘지는 얼마? 30제곱미터를 초과해서 이하고, 여기는 100제곱미터 이하고, 여기는 1000제곱미터 이하고, 여기는 10만 제곱미터 이상. 이것만 이상이요? 그럼 어떻게 한계를 써요? 30, 100, 1000, 10만. 자, 다시 한번 시작. 30, 100, 1000, 10만. 이 모션 따라하네. 시작. 30, 100, 1000, 10만. 좋았어요. 좋았어요. 자, 이건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으니까. 다 누구나 다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 시작. 30, 100, 1000, 10만. 그러면 1기당 점유 면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 기당 점유 면적은 개인 묘지는 똑같이 30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일기분묘 개인 묘지니까. 그리고 나머지가 10이고 합장했을 때는 얼마? 15 점수. 이게 합장했을 때 10, 15입니다. 공설도 10, 15야. 개념 잡으세요? 한 기당 면적. 이게 한 기, 이것은 전부 다 10이다고. 설치 기준면 100이다라면 이건 전부 다 10, 15.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잘 보고 있어요? 네. 개인 묘지를 설치했으면 신고요? 허가요? 신고. 며칠이네? 30일. 4, 5 신고고. 가족 종중 법인은 면적이 크죠? 네. 그럼 허가입니다. 허가. 사전 허가.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라. 근데 이 법인 묘지를 허가할 때 무슨 법인에 한해서만 허가를? 재단 법인에 한하여. 무슨 법인 하나요? 재단 법인에 한하여. 무슨 법인 하나요? 재단 법인에 한하여. 자, 그러면 자연장지 봐드릴게요. 자연장지도 분류 방법은 똑같아. 개인 자연장지, 가족 자연장지, 종중 자연장지, 법인 등 자연장지 이렇게 나가죠. 그럼 자연장지는 자연장하는 장소를 말하죠. 네. 비슷합니다. 그러면 개인 자연장지는 신고인데 며칠? 30일 내에 신고. 근데 가족 종중은 미리 신고야. 신고인데 미리 사전 신고. 됐어요? 네. 그리고 법인 등 자연장지만 허가야. 근데 이건 법인만 허가인데 이때는 재단 법인에 대해서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무슨 법인? 공공법인 그리고 종교단체. 이 등 속이가 종교단체 들어있어요. 법인 등 자연장지. 됐어요? 그래서 재단법인, 공공법인, 종교단체. 어떻게 한다? 재단법인, 공공법인, 종교단체. 어떻게 한다? 재단법인, 공공법인, 종교단체. 정리됐어요? 자, 그러면 매장을 한 자. 매장이란 말은 땅에 묻어서 장사한 걸 말하죠? 네. 신고요? 허가요? 신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는데 며칠? 30일 이내. 그럼 화장하고 불에 태워서 개장은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신고인데 사전 신고. 미리. 뭐다? 미리. 매장은 며칠? 30일. 화장 개장은 미리. 개념을 잡았어요? 네. 자, 그러면 또 하나. 무슨 하나? 그지? 자, 분묘 형태는 어떻게 있어요? 봉분하고 평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높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봉분 높이는 몇 메타? 1m. 평분은 50cm를 초과하면 안 되죠? 네. 자, 왕릉처럼 20, 30 하면 안 되고 봉암묘 높이는 얼마? 봉암묘 70. 일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 초과하면 안 돼.
그 다음에 거리 제한 있잖아요. 무슨 제한? 개인하고 가족 묘지는 도로, 철도, 하천, 예정지역으로부터 몇 메타? 200m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죠. 그럼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공중은 몇 메타? 300m 떨어진 곳에 설치하라. 근데 종중법인은 종중법인 묘지 있어요? 여기는 도, 철, 하, 예는 얼마? 300. 20호 인가, 학교, 공중은 500.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개인, 가족, 종중 보면 200, 300, 300, 500이에요. 개념 잡았어요? 떨어진 곳에. 어디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그 도로 주변 접도구역 내는 묘지 설치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 잠을 못 자. 왜? 시끄러워서. 자, 그러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있는 묘지 설치할 수 있어? 없어요. 왜? 또 총맞이 쪽으로 가서. 그래서 그런 데는 안 돼. 자, 아주 좋았어요. 이제 거의 뭐 하산할 때가 됐고.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분묘 설치 기간은 우리가 최장 몇 년? 30년이요. 우리가 묻힐 수 있는 기간 30년이죠? 네. 그럼 30년이 짧다고 생각하면 연장 가능해요? 네. 몇 번에 하나요? 한 번. 그러면 30년에다 최장 몇 년? 60년. 60년. 연장했을 때. 네. 그러면 이 연장 기한이 길다면 조례로서 단축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5년에서 30년 사이. 네. 자, 그러면 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30년이 끝나든 60년이 끝나든. 종료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1년 이내에 매장된 요거를 화장시키거나 공안시설로 옮겨야 돼, 안 옮겨야 돼? 옮겨야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개념 잡았어요? 네. 그러면 하나 더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이거. 자, 가부 토지에 을이 승낙도 없이 묘를 써놨어요. 왜 승낙도 없이 써놨어요? 어떻게 된 거 보려고.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화가 나, 안 나? 그럼 이 묘를 바로 파서 버릴 수 있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를 받아서 뭐 할 수 있어요? 개장. 그럼 아까 개장은 저기서 신고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허가예요. 개장인데 허가예요. 차이가 뭐예요? 남의 분묘를 옮길 때 개장이지만 허가. 그리고 승낙 없이 쓰면 토지 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분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아까 그 분묘 기지권에서 시효 취득은 20년간 평온 권하면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이 장사법에서는 시효 취득이 돼, 안 돼? 승낙 없이 쓰면 안 돼. 그러니까 2001년 이후에 설치된 묘는 시효 취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토지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장사법 거의 다 설명했어요. 뭐 안 한 것도 있겠지만 웬만한 건 다 설명했다고.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뭐하러 가야 돼? 문제 풀로 갑니다. 자, 16번 한번 봐드릴게요. 개공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뢰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맞는 것을 골라주세요. 틀린 거. 개인 묘지는 20이요? 30. 아, 틀렸네. 2번.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신고. 맞습니까? 네. 맞고. 사후 신고. 가족 묘지란 민법상 친족 관계였던 자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한 걸 말합니까? 맞습니까? 네. 가족 묘지 개념입니다. 자, 시장 등은 묘지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하여 법인 묘지 설치 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맞았어요? 네. 무슨 법인에 한하여? 재단법인에 한하여. 맞고. 자, 설치 기간이 끝난 연고자는 설치 기간이 끝난 날부터 몇 년 이내? 1년 이내. 시설물 철거하고 매장된 요거를 화장시키거나 보호만. 맞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17번. 다음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기술이다 옳지 못한 것은 국가 동그라미 국가 설치 운영할 묘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맞습니까? 예. 자, 개인 묘지란 일기 분묘, 해당 분묘에 매당된 자와 배우자 관계했던 자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한 묘지를 말한다. 맞습니까? 예. 맞고. 자, 우리가 장사법에서 연고자란 말이 자주 나오잖아요. 연고자 순서 한번 봐드릴게요. 연고자란 말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럼 연고자가 누구냐?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사망한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사람하고 배우자 관계였던 자가 연고자 1순위야. 2순위가 자녀입니다. 부모가 아니라 자녀. 3순위가 부모가 돼요. 4순위가 자녀 외 직계 비속입니다. 직계 비속이라는 건 밑으로 쭉 내려간 거. 손자, 손녀 이렇게 쭉 내려간 거. 증손자 이렇게. 그러면 직계 존속은 부모 외 직계 진속이 5순위예요. 부모도 존속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6번의 형제자녀입니다. 자, 연고자 순서가 그래요. 죽은 사람 기준에서 배우자, 자녀, 부모,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녀. 감 왔어요? 네. 자, 머릿속에 들어왔죠? 네. 들어왔죠? 그럼 문제 들어가 볼게요. 3번. 연고자 권리 의무는 배우자 맞죠? 네. 부모 자녀요? 자녀. 에, 그게 바뀌었네. 자녀, 부모, 자녀의 직계비속, 부모의 직계존속, 자녀가 뭐 보통 우리가 자식이 먼저잖아요. 그죠? 부모보다는. 그래서 이제 자녀가 먼저입니다. 3번이 틀렸고. 자, 봉안 시설 중 봉안면 높이는 몇 cm? 70. 봉안면 일기당 면적 2제곱미터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맞습니까? 가족 종중 법인은 시장 등은 뭘 받아야 돼? 허가. 왜? 면적이 크니까 허가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자, TP 넘어보세요. 19번 문제. 이 19번은 이제 자연장지 문제입니다. 무슨 장지? 자, 개공이 장사법에 따른 자연장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 드린 것은, 자, 개인 자연장지는, 자연장지 면적은 아까 안 했는데, 개인 자연장지는 똑같이 30인데, 이건 이하가 아니라 미만 동안 해주세요. 이건 맞아요. 우리가 보통은 이하잖아요, 여기는. 근데 자연장지는 미만입니다. 개인 자연장지는 미만이야. 그 다음에 개인 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조성을 맞죠? 며칠이내 신고? 30일. 맞습니까? 예. 가족, 종중, 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한 미리 신고. 맞습니까? 네. 맞고. 시장 등은 묘지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정된 재단법인에 한하여 법인 등 자연장지 조성을 허가할 수 있다. 맞았어요? 네. 법인 등 자연장지는 재단법인, 공공법인, 정교단지. 어떻게 한다? 재단법인, 공공법인, 정교단지. 어떻게 해요? 재단법인, 공공법인, 정교단지. 개념 잡았어요? 4번이 틀렸네. 그 다음에 법인 등 자연장지를 조정하는 자는 시장 등은 뭘 받아야 돼? 자, 21번. 맞는 걸 골랐어요? 틀린 거? 종중, 문중, 법인, 묘지는 도, 철, 하, 예. 500이요? 300이네. 도철하에 300? 1번 틀렸네. 공설 사설묘지 설치기간은 30년 맞습니까? 네. 맞고.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종료된 1년 이내 시설물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봉안. 맞습니까? 네. 맞네. 도로법 고속국도부터 지정구역 접도구역. 접도구역 묘지를 설치할 수 있어? 없어요. 왜? 시끄러워서. 자, 종중 문중 묘지는 1000 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다. 맞어요? 30, 100, 1000. 맞네. 1000 맞죠? 네. 개인, 가족, 종중. 1000 맞잖아요. 자, TP 넘어가세요. 나머지 풀어보시고 24번 한번 받을게요. 이것은 24번은 무슨 문제냐면 개별법이에요. 개별법. 자, 개별법도 시험에 간혹가다 나오거든요. 이 개별법 관련 문제인데 잘된 것을 고르라 그랬어요. 잘못된 걸 고르라. 잘못된 거. 한번 봐드릴게요. 향교재산법에서 향교재산 동그라미, 향교재단, 향교재산 동그라미, 처분 동그라미, 담보 동그라미. 이때는 시도의사가 갑니다. 시도의사가 동그라미. 여러분들 그 사무소 내놓고 앉아있으면 향교 있잖아요. 유교. 향교재산이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어 없어? 그러면 시도의사 허가 가능성 타진해봐야 돼. 시도의사가요. 그 다음에 사립학교 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 동그라미, 담보 동그라미. 다 못 외우니까 매도하고 담보. 의무부담 권리포기할 때는 관할청 동그라미. 관할청 허가입니다. 사립학교 재산을 매도 담보 제공할 때는 누구 허가? 관할청. 자, 3번, 4번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전통사찰 3번, 4번 묶으세요. 같이 연결된 거예요.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면 전통사찰 주지 동그라미. 전통사찰 동그라미.
동사무소 양도 동그라미. 양도 할 때는 소속 대표 단체 대표자 승낙 인사를 처음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허가. 누구 허가? 절 있잖아요. 절 사찰. 이게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어 없어? 돈 될 거예요? 안 될 것 같아요? 크게 되겠죠. 아이 비싸잖아요. 절이. 그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허가 가능성은 타진해봐야 돼. 근데 4번은 대여 담보 제공 동그라미. 두 번째 절 대여 담보 제공. 전통 사찰 대여 담보 제공할 때는 시도지사 허가입니다. 그러니까 양도 할 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허가하고 대여 담보 제공할 때는 시도지사 허가. 확인해 봐야 돼. 그리고 이제 장사법. 공설, 사설, 설치, 관리를 한 자는 매장할 자가 뭐 하기 전에는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 매매, 양도, 임대, 사용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따가 해라? 없다. 이게 이제 정답인데 하여튼 이 개별법도 간혹 가다가 지문으로 출제된 경우 있어요. 특히 전통사찰 같은 건 자주 나와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사찰 재산에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지 말고 누구 허가를 받는가. 이해됐어요? 네. 자, TP 넘어가세요. 이제 권리관계 끝. 이제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넘어왔냐면 여기서 기본적 사항을 다 조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권리관계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조사로 가죠? 이제 여기서 이제 주로 우리가 다룰 것은 농지법상 거래 규제를 다룹니다. 무슨 법? 농지법. 자, 이것은 이제 문제 풀면서 할 거고 일단 25번 들어가 볼게요. 공법상 거래 규제에 관한 내용 중 타당하지 않은 걸 골라라. 자, 소유권 이전 가등기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됩니까? 네. 이거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이 앞쪽에 아까 배웠는데 이 이전 가등기도 돼요. 별도로 공부하시고. 자, 경매하고 증여, 농취증 조금 이따 할 건데 농취증 발급 대상이 될까? 네. 경매하고 증여. 자, 뭐 지금 정신 없어. 됩니다. 자, 3번은 방금 했죠. 네. 전통사찰 보존 지원에 관련된 전통사찰 주지가 부동산 양도할 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허가. 맞아요? 네. 대여 담보할 때는 시도지사 허가. 기억나? 네. 네, 맞고. 증여계약서 판결서는 다음 주에 할 건데 검인 대상이 될까? 증여계약서 검인 받아? 판결서 검인 받아? 둘 다? 증여도 받아? 가물가물하죠? 둘 다 검인 대상이 돼. 금방 잊어먹잖아요. 돼. 그 다음에 이제 5번. 이제 5번 아까 했잖아요. 경매하고 증여는 허가 대상이 돼? 경매 안 되죠? 증여도 안 되죠? 이게 정답이네. 5번. 그래서 이제 25번 문제 이런 게 의외로 어려워요. 이거 다 알아야 돼. 25번 알아야 돼. 읽어 두시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렇게 문제를 들어가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이론을 또 설명해 봐야 돼. 자, 그러면 농지법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칠판을 봐주세요. 농지법상 거래 규제에서 우리 과목에서 주로 다루는 것이 농지, 소유, 상한제 있습니까? 네. 예. 농사 안 지면 농지를 임의적으로 무한정 소유할 수가 없어요. 상한이 있어요. 잘 머리 굴려봐. 상속 농지 중에서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았다. 그럼 얼마까지? 10,000제곱미터 이내. 자,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뭘 했어요? 이농. 이것도 얼마? 10,000제곱미터 이내. 그러면 주말 체험 영농은 얼마? 1,000. 이내입니까? 미만입니까? 미만. 여기는 1,000이 안 들어가. 미만이고 세대용 각각 1,000입니까? 전부 합산해서? 합산해서. 그러면 농지 소유 상한제는 딱 세 글자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 만, 천. 뭐가 1,000이에요? 주말 천. 이거 많이 필요 없잖아요. 자, 만, 천. 빨리 하면? 그렇지. 농지 소유 상한제는 천. 됐어요?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다루는 거 뭐야? 농취증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라고 있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를 줄여서 뭐래요? 농취증. 그 다음에 또 농지 위탁 경영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위탁. 원칙은 못하는데 예외적으로 가능하죠?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 이것도 원칙은 못하는데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농취증을 요구하는 거, 요구하지 않는 것만 하고 문제 들어갈게요. 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하기로 하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농취증을 요구하는 경우하고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쪽이 농취증이 필요하는 거고, 이쪽이 필요치 않는 거. 다 잊어먹었죠? 자, 농지를 매매로 취득할 때 농취증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좋아. 머릿속에다 넣어보세요. 교환은? 있어야 됩니다. 농지를 증여로 취득할 때는? 있어야 되죠. 머릿속에다 동그라미. 위에 동그라미 쳐요? 허가하고 비교해서. 아까 허가증은 필요 없다 그랬죠? 네. 농취증이 있어야 돼. 그럼 판결은 농취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경매는? 있어야 돼요. 근데 아까 허가증은 필요 없죠? 네. 농취증이 있어야 돼. 그러면 경매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언제까지 농취증을 제출해 줘야 돼요? 매각 기일이요, 매각 결정 기일이요? 예? 매각 결정 기일까지. 공매도 농취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자, 농취증을 요구하지 않는 거 보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한 경우는 농취증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 동그라미. 그러면 반대로 국가로부터 사들일 때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요. 주체가 누구냐? 로부터는 있어야 되고 가는 없어야 돼요. 자, 상속은 농취증 없어도 되죠? 그러면 상속인에게 한 유증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다고 지금 적고 있잖아요. 유증인데 상속권이 있는 자에 대한 유증은 농취증이 필요 없어. 상속하고 똑같이 지급해. 그럼 반대해서 가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유증할 수 있어, 없어? 농취증이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담보농지 취득 농취증이 없어도 된다고 했죠? 농업법인의 합병 없어도 됩니다. 공유농지를 뭐 했을 때? 분할했을 때 없어도 되고, 시효 완성 없어도 됩니다. 그죠? 그러면 농지 전용이란 뜻이 뭐예요? 농지 외 다른 용도로 쓴다 이 말이죠? 협의 완료한 것은 없어도 돼요. 협의는 주로 관청끼리 하는 거죠? 근데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는 있어야 됩니다.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주상공업지역 내 농지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없어도 돼. 그럼 녹지지역은 둘로 나눠진다 그랬죠? 둘로 나눠져. 도시계획사업으로 들어간 것은 없어도 돼요. 도시계획사업이 필요치 않는 농지는 있어야 돼요. 어차피 이제 앞으로 계속 농지로 쓸 거니까. 기분 잡았어요? 네. 그거. 머릿속에 다 들어왔죠? 그러면 농취증은 누구에게 발급 신청해? 시구 읍면장이야. 군수가 아니야. 그럼 4일 이내 발급하는데 면제의 경우는 농업경영성 계획서 면제는 2일 이내 발급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들어가 볼게요. 27번 문제. 개공이 농지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맞는 거 틀린 거? 틀린 거. 주말 체험용농 소유한 경우는 한 세대 부부가 각각 천이에요? 전부 합산해서 천. 미만은 맞는데 전부. 각각 천이면 2천이 되보잖아요. 좋아요. 농업 경영하는 제 농지 임대차 계약은 서명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농지 임대차 가능하죠? 네. 무슨 계약 원칙? 서명 계약 원칙. 맞습니다. 농업법인의 합병,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여기 있잖아요. 합병. 합병은 농취증 필요 없죠? 네. 없잖아요. 맞고. 징집은 예외적으로 임대차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임대하면서 임대차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3년으로 약정되어서 농지 임대차 기한은 몇 년? 3년. 맞아요. 약정이었거나 3년 미만은 3년으로 봐요. 원칙은 몇 년? 3년. 맞고. 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어. 농지 전용이라 다른 용도로 쓴다고 허가를 받았죠.
취득하면 2년 이내, 2년 이내 동안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 목적사업, 이게 허가받은 목적으로 착수하지 않으면 처분하도록 돼 있어요. 농지 전용이라는 것은 다른 용도로 쓴다는 거 아니에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전용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2년 이내 안 하면 처분하도록 돼 있어요. 이건 별도로 공부하세요. 이건 농지법에 나와 있는데요. 자, 28번.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나만 고르라 했어요. 모두 다 고르라. 1번.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농지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주거지역 없어도 되죠? 하나 나왔네. 판결 경매는 있어야 되고, 상속은 없어도 된다고 적혀 있는데 누가 있다고 그러지, 그냥. 이게. 자, 없어도 되죠? 네. 자, 매매는 있어야 되고, 녹지 중에서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것은 없어도 되고, 국가로부터 있고, 담보농지는 없어도 되고, 증여는 있어야 돼. 그럼 발급받지 않고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 몇 번? 2번. 중요해요. 자, 30번 문제. 다음은 농지법상 거래 규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걸 골라냈어요. 틀린 거. 틀린 거. 상속에 의해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 경영을 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10,000제곱미터 이내. 맞습니까? 네. 맞고.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이농한 자 10,000제곱미터 이내. 맞습니까? 예. 맞고. 증여, 경공매, 판결, 조속, 농지증이 있어야 된다. 맞습니까? 예. 맞고. 자, 녹지 지역 중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것도 농지증이 있어야 돼? 없어도 됩니다. 이거 하나 틀렸고. 상속 인에게 한 유종. 상속 인에게 한 유종. 농지증이 필요 없어요? 없죠? 상속 인에게 하는 것은 필요 없잖아요. 맞고. 자,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를 한 자에게 소유한 경우도 농지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있어야 돼. 농업 경영 계획서가 면제되는 것이지 농지증은 필요합니다. 맞아요. 그럼 틀린 거 몇 개? 한 개. 31번. 농지법상 임대차, 농지 임대차 틀린 걸로. 질병 징집 동그라미. 원래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질병 징집은 가능해요. 이때는 임대를 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질병 징집 이런 것은 가능해. 맞고. 자, 농업 경영을 하려는데 농지 임대차는 서명 계약을 원칙. 맞습니까? 예. 맞고. 자, 농지 이용 증진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면 임대차 기간은 4년 이상이요? 3년. 농지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입니다. 농지 임대차는 몇 년? 3년. 맞고. 이제 4번 지문 좀 알아두세요. 농지 임대차 계약 당사자 임차료 동그라미. 협의가 안 돼. 임대인하고 임차료가 합의가 안 돼. 그러면 농지 소재에 관한 시장구수 자치구청장입니다. 무슨 구청장?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안이 수락되면 그 계약 내용이 돼. 합의가 안 돼서 조정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수락하면 그 계약 내용이 된다고. 근데 특이한 것은 자치구청장에게 조정 신청한다는 거. 기억 잡았어요? 그리고 농지 임대농지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뭐한 것으로 본다? 임대한 것으로 본다. 기억 잡았어요? 끝났어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들어갈게요. 이건 요약집 봐야지 또 다 잊어먹었을 거고. 확인서 안 모으면 또 헤매니까 확인 설명서 봐드릴게요. 자, 요약집 115페이지. 확인 설명서는 2문제까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건 무조건 해야 돼. 그래서 이제 확인 설명서 1, 2, 3, 4 오늘 다 할 거예요. 오늘 이제 설명서까지 하면은 아마 진도가 맞춰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확인 설명서 1이 주거용이죠? 그럼 뭐 위주로 공부하라 그랬어요? 주거용. 이건 깡그리 공부하시고 나머지는 비교만 하면 되죠? 이건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3은 토지 확인 설명서. 4는 임목, 광업재단, 공정재단 확인 설명서. 종류가 몇 가지?
그러면 이제 일을 정확하게 해놓으면 80%는 공부가 다 끝난다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럼 나머지는 비교하면 되죠? 자, 일은 깡그리 볼게요. 그 단독, 공동, 매매, 임대, 거래했던 것만 체크하면 된다고 했죠? 네. 자, 그러면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있어요? 네. 제시했던 것만 체크. 등기권리증,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의 지적도 임야도 토지연계획 확인서 있죠? 근데 뭐가 서식어 되어 있지 않아? 지형도. 지형도. 옛날에 앞에서 문제 한번 나왔어. 그 다음에 상태 자료 요구사항은 뭘 적는다 그랬어요? 두 가지 적는다 그랬죠? 네.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 제출되고. 그러니까 병명 균열 있냐? 요구했는데 자료 제출했냐 안 했냐 이거 하고 또 자료 요구 및 그 불응 사실 기재한다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로마자 1번에 보면 개공은 무슨 확인 사항이 있어요? 기본 사항. 기본 확인 사항. 기본 확인 사항. 요즘 세부 확인 사항 이거 시험 자주 나온다 그랬죠? 자, 기본 확인 사항이 있고 D페이지 넘겨보세요. D페이지 2에 개공은 무슨 확인 사항? 세부 확인 사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크게 몇 가지? 네 가지. 그러면 기본 확인 사항이 많아요? 세부 확인 사항이 많아요? 그러면 뭘 외워야 돼? 세부를 외워야 돼. 세부가 90, 11, 10이죠? 그러면 이건 이렇게 외우면 돼요. 벽수 1미라고. 벽수 1미. 미가 뭐요? 미공식 권리. 이것이 거기 9번에 보면 실제 권리 관계. 실제 권리 관계를 아까 미공식 권리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 미공식은 외워놨는데 또 실제 권리 관계가 뭔 소리는 몰라. 세부야? 그럼 일이 뭐요? 일조량, 소음, 진동이죠? 이게 무슨 조건? 환경 조건. 이거 세부요. 근데 비선호시설은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수가 뭐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이 소방도 여기 들어가? 그럼 이건 내외부 시설물 상태라래. 기억나요? 그 다음에 벽이 뭐요? 벽면 도배. 이건 말 그대로 벽면 도배죠? 이건 다 세부요. 그러니까 이제 두 문자로 공부하려면 벽수 1미. 벽수 1미. 세부요. 그러면 저기 없는 것은 전부 다 뭐요? 기본.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수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됐어요? 네. 자, 그러면 115페이지 넘어오세요. 자, 기본 확인사항에서 물건의 표시란 있어요? 없어요? 토지는 소재지, 지목, 면적 세 가지가 서식화되어 있는데 토지 대장을 보고 작성하면 된다 그랬죠? 네. 토지 대장 등입니다. 건축물은 전용 면적, 대지 지분, 준공연도, 용도구조, 방향 들어있죠? 자, 이반 건축물 동그라미, 내진 능력 동그라미,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동그라미. 이런 것은 다 건축물 대장 등이에요, 등. 방향은 등 속에 들어있고, 내진 능력도 등 속에 들어있어요. 건축물 대장 등. 됐어요? 그러면 내진 능력도 기본 확인사항 맞죠? 기본 확인사항이잖아요. 자,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은 오른쪽 뭘 보고 적는다? 등기사항 증명서. 밑줄만 그으세요. 적을 건 없어요. 다 공부하기 좋게 해놨으니까. 3번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입니다. 상한은 뭘 보고 적어? 시군조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도시공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 도시공관리계획은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 나머지 지역 지구랄지 허가 신고구역이랄지 투기지역 그 밖 이용제한 거래규제 있어요? 이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고 없으면 부동산 종합 정보망 등. 근데 임대차는 생략합니까? 생략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매매는 반드시 적어고 임대는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된다.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4번 입지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입지 조건은 무조건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돼요. 자, 도로에서 도 동그라미, 대중교통에서 대, 주차장에서 주, 교육시설에서 교, 판매 및 의료시설에서 판. 자, 어떻게 한다? 도, 대, 주, 교, 판. 어떻게 한다? 도, 대, 주, 교, 판. 집에 갈 때도 도, 대, 주, 교, 판. 여기 올 때도 도, 대, 주, 교, 판. 됐죠? 이건 개공이 직접 조사, 개공이 확인한 사항을 기재.
관리에 관한 사항 경비실이 있냐 없냐 이런 것도 개공이 직접 조사하고 비선호시설도 개공이 직접 조사죠. 이건 다 기본 확인 사항이에요. 자, 거래 예정 금액 등에서 예정 금액은 완성되기 전의 예정 금액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공시각도 중개가 완성되기 전의 공시가 공시를 기재하되 임대차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조세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적겠죠? 그럼 뭘 보고 적어? 오른쪽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지방세법. 그럼 세법이가 세율이 나오잖아요. 이걸 확인해서 적는데 임대차는 생략이요, 제외요. 왜? 임대는 취득세 이런 거 필요 없죠? 그래서 제입니다. 세부 확인상에서 실제 권리 관계는 아까 미공시 권리라고 했어 안 했어? 법정지상권, 유치권, 주택임차권 적게 돼 있고 공시되지 않는 물건은 조각물, 정원수를 말해. 이건 의뢰인이 가르쳐준 걸로 확인해서 기재하고. 그럼 내 외부 시설물 상태 외워야 되는데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소방은 동그라미 주세요. 주거용 건축물 소방은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 적어야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일반 주택만 정했는데 단독 경보용 감지기. 난방 방식, 연료 공급, 승강기 비해서 그 밖의 시설물 있죠? 가정 자동화 시설 설치 여부 적게 돼 있는데 이건 자료 요구사항이요. 자료 요구사항. 벽면 도배도 자료 요구. 환경 조건, 일조 소음 진동도 자료 요구. 자료 요구입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맨 오른쪽 칸만 보세요. 보수 실비는 협의하여 동그라미. 결정한 금액을 거는데 보수는 뭘 기준으로 배수한다?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 밑쪽 보세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 그러면 산출 내역은 거래 예정 금액 곱하기 요율. 근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 없어?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인적사항 서명 또는 날인이고 개공소금 미시입니다. 됐어요? 그럼 이제 주거용 깡그리 했죠? 그러면 비주거용 이제 나머지 비교할게요. 그 밑에 1, 2, 3, 4 비교해놨죠? 확인 설명 자료는 냈다 있어 없어? 있고. TP에 넘어가세요. 110번. 물건의 표시도 내용만 다르지 냈다 있어 없어? 있어요. 등기부 기재사항 권리관계도 냈다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어디까지만 있어요? 토지까지.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까지. 이건 X입니다. 뭔수? X. 그리고 이제 입지 조건 별표 있어서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 주거용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도, 대, 주, 교판. 비주거용은 도, 대, 주까지. 교판이 없죠? 토지는 도, 대. 없는 것을 땡 그럽니다. 자, 연결할게요. 시작. 도대주 교판, 도대주, 도대, 땡.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시작. 도대주 교판, 도대주, 도대, 땡. 자, 재밌죠? 한 번만 더 시작. 도대주 교판, 도대주, 도대, 땡. 이렇게 다 외웠고, 그 다음에 관리는 안 외워도 돼요. 생각하면 나와. 관리가 뭐예요? 경비실이죠? 네. 건물에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주거용하고 비주거용만 있겠죠? 네. 끝. 자, 비선호시설 별표시설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 비선호시설은 주거용하고 어디만? 토지. 이건 그래서 외워야 돼. 비선호시설은 주거용하고 토지만 있어요. 주거용하고 어디? 토지. 끝. 그 다음에 예정 금액은 냈다 있어 없어? 있어요. 국가에서 세금 칼같이 받아가죠? 네. 조세도 냈다 있고. 네. 또 미공시 권리, 실제 권리관계도 권리관계니까 냈다 다 있죠? 네. 오른쪽. 내 외부 시설물 상태 있어요? 네. 이건 안 외워도 돼요. 왜? 건물에만 있을 거 아니에요. 수도 전기는 건물에만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안 외워도 생각하면 나오고. 근데 이제 그 소방만 좀 보세요. 주거용 소방은 단독 경보용 감지기지만 비주거용 소방은 소화전하고 비상벨입니다. 이거 좀 특이해요. 구별하여 보세요. 비상벨하고 소화장. 비주거용. 벽면 도배도 안 외워도 생각하면 나오죠? 주거용은 벽면 도배 둘 다 있을 거고 비주거용 뭐만? 벽면만. 보통 도배 안 하잖아요. 생각하면 나올 거고. 환경조건 별표. 이거 무조건 외워야지. 환경조건은 무조건 외워야 돼. 환경조건은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이것은 오로지 어디만? 주거용만. 일조량, 소음, 진동. 온리 주거용, 온리. 자,
환경요건 오로지 어디만? 주거용. 오로지 어디만? 주거용. 그럼 보수는 냈다 있고 인적사항도 냈다 있겠죠?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그럼 문제 한번 풀어봐. 두 문제까지 나오니까. 자, 32번 한번 봐볼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확인 설명서에 명시된 기재사항으로 맞는 걸 골라주세요. 틀린 거. 틀린 거. 됐어요? 자, 비주거용 건축물에 매도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은 비주거용이죠. 자료 요구사항이 벽수 1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1은 없으니까 벽면하고 수도 전기 들어있어요? 예, 맞네. 전기 소방.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됐죠? 맞고. 토지는 등기사님 확인은 저당권 권리관계 들어있어요? 권리관계는 냈다 있어 없어? 그러면 토지도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있지.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토지는 비선호시설 있어요? 있잖아요. 맞고. 그럼 아까 주거용 건축 우리가 깡그리 공부했어 안 했어? 했죠. 근데 그 설계도 봤어 안 봤어? 못 봤죠. 이게 정답이야. 설계도는 아까 없어. 주거용 건축물에. 됐어요? 깡그리 아까 했는데 없었잖아요. 있었으면 이야기했지. 4번이 틀렸고. 임목, 광업적 공정은 재단목, 임목 생산에 들어있습니까? 예,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끝. 자, 뒷빛 넘어갔어요. 35번. 주거용 건축물 하나 더. 틀린 것을 골라라. 35번.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은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를 개공 후 기본 확인 사항이다. 기본 확인 사항 맞아? 세부. 여기 봐보세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단독 경보용 세부죠? 네. 세부지. 수도, 전기, 가스, 소방은 세부 쪽에 들어가요. 자, 근데 단독 경보 강지까지는 맞았는데 갑자기 기본이다. 거기서 틀려버렸어. 세부. 벽수 일면에 외워놨는데 그 속에가 소방이 들어있어. 수혜가. 두 문자 단점이 그거잖아요. 수는 열심히 외워놨는데 생각하는 거 수도만 생각했는데. 됐어요? 네. 세부 맞아? 네. 그래서 기본이 틀렸고 1번이 정답. 그럼 내진 설계 적용, 내진 능력은 개공 기본 확인사항이다. 맞아요? 네. 물건은 표시란에 있으니까 기본이지. 맞죠? 내 외부 시설물 상태가 수도 전기고 벽면 도배, 환경 일조 소음 진동이잖아요. 벽수 1이잖아요. 개공이 자료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게재한다. 맞습니까? 네. 맞고. 비선호시설은 개공이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 맞습니까? 네. 맞고. 자, 네 외부 시설, 그 밖의 시설물은 가정 자동화 시설, IT 시설. 맞습니까? 예, 맞아요. 그러면 자, 36번은 단순 문제니까 지금 한번 풀어봐. 되게 쉽다.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거. 그럼 뭘 골라라? 세부 확인사항 골라라. 같은 말이죠? 네. 풀어봐요. 다 풀었어요? 답이 뭐예요?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어 있는 물건. 이거 미공시 권리잖아요. 그건 기본이에요, 세부. 나머지는 벽수 일미가 아닌 건 다 기본이야. 물건의 표시 기본, 입지조건 기본, 비선호 시설 기본, 조세 기본. 됐어요? 4번만 세부. 자, 37번. 이제 비주거용 문제 들어갑니다. 이제 비주거용 문제 들어갈 거예요. 틀린 걸 골라라. 물건의 표시란 중 건축물란에는 전용 면적, 대지 지분, 준공용도, 용도 구조, 방향을 기재한다. 맞습니까? 네. 예, 맞고. 토지 이용계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란에는 지역, 지구, 구역, 건폐율, 용적을 상한, 허가, 신고, 구역 등을 기재한다. 맞습니까? 네. 예, 맞고. 네 외부 시설물의 상태란에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방식 및 연료 공급, 승강기, 배수 등을 기재한다. 맞습니까? 예. 자, 환경 조건란에는 일조량, 소음, 진동, 비선호 시설을 기재한다. 맞았어요? 자, 환경 조건란에는 비주거용이 있어 없어? 일조 소음 진동 없죠?
그 비선호실도 없죠? 깡그리 틀렸어. 환경 조건 난도 없고 비선호실도 없어. 깡그리 틀렸고. 자, 입지 조건은 도대주까지 기재한다. 맞아요? 네. 요 도대주. 맞죠? 네. 맞네. 4번이 틀렸네. 자, 그러면 비주거용 하나 더 풀어봐. 비주거용 하나 더 풀어봐. 38번. 틀린 걸 골라라. 토지 이용계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들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시군조례. 맞습니까? 네. 시군조례 맞습니다. 자, 토지 이용계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란 중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 단위 계획 그 밖의 도시군 관련 개공이 확인하는 사항을 기재. 맞아요? 네. 맞아요. 자, 내 외부 시설물 상태가 수도 전기 가스죠. 벽면, 도배 없는 벽면. 개공이 자료 요구하여 확인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맞습니까? 네. 예, 맞고. 자, 입지 조건. 도대주까지 적게 돼 있죠? 네. 그럼 자료 요구사항이요? 개공이 직접 줘서요? 앞문장이 틀렸어. 이건 자료 요구사항이 아니야. 개공이 확인하는 사항을 적는 거지. 이 관리는 맞아요. D점은 맞아. 개공이 확인하는 사항을 낸다. D점은 맞는데 앞에 입지 조건도 개공이 확인하는 사항이요. 4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예정 금액 또는 예정 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후 예정 금액을 기재한다. 맞았습니까? 네. 자, 40번. 확인 설명서 1에 2하고 공통으로 기재되지 않는 거. 공통. 1, 2 공통이 아닌 걸 골라라. 벽면은 둘 다 있어? 있고. 일조량은? 주거용만 있으니까 이거 정답. 도로는? 도대주까지는 둘 다 있죠? 교육시설은? 주거용만. 비주거용 없죠? 네. 경비실은? 둘 다 있고. 소음은? 없어요. 주거용만. 관리 주체는 둘 다 있겠죠? 네. 진동은? 주거용만. 됐어요? 네. 일조소음 진동의 환경 조건이 주거용만 있고 교육시설도 주거용만 있어. 그럼 아닌 것은 몇 개? 네 개. 자, 41번. 토지서식 들어갑니다. 토지서식. 41번이 토지서식이잖아요. 토지서식. 토지 매매를 중개 완성한 경우 확인 설명 작성 타당하지 않는 걸로. 입지 조건은 도대주까지 적는다. 어디까지? 도대까지. 1번이 정답이네. 그럼 비서소원 시설하고 입지 조건은 비서소원 시설 들어있죠? 토지는? 네. 개공이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맞습니까? 네. 맞고. 조세는 냈다 다 있죠? 네.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맞습니까? 네. 냈다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등란 후 개별 공시지가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 공시지가 임대차는 생략할 수 있다. 맞고. 물건의 표시란에는 토지 대장 등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맞았어요? 네. 맞네. 자, 42번. 토지 하나 더 풀어봐. 토지 하나 더. 42번이거든요. 옳은 거, 해당하는 거 모두 몇 개냐. 비선호시설 있어요? 네. 있네. 일조 등 환경은? 주거용만 있으니까 X고. 관리 주체도? 없어요. 건물에만 있으니까.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있어요. 토지까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도로 대중교통 접근성. 입지 조건은 있어요. 도대는 있잖아요. 네. 도로 접근성, 대중교통 접근성. 있어요. 그러면 몇 개? 네. 자, 마지막 문제. 43번은 이제 이거요.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아닌 것으로 묶인 것은 기재할 사항이. 물건의 표시는 냈다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있고. 권리관계도 냈다 있어 없어? 있어요. 있고. 디귿 니을 묶어서 이것은 여기만 있는 서식이야. 재단 목록하고 임목생지 그 밖의 참고사항은 여기만 있는 서식이라고. 맞아요? 네. 그럼 환경 조건은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주거용만 있으니까. X. 입지 조건도? 없어요. 아까 땡 했죠? 땡. 없어. 예정 금액은 냈다 있어? 네. 냈다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있고. 조세도 냈다 있죠? 네. 여기 있고. 보수도 냈다 있겠죠? 네. 있고. 그럼 아닌 건 몇 개? 2개. 미음하고 비음. 미음하고 비음.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확인 설명서까지 중요한 거 다 있어. 오늘 진짜 중요한 거만 했다. 진짜요. 오늘 거의 한 10문제로 맞췄어. 40문제 중에서.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판매 활동부터 끝까지 70페이지 정도 돼요. 보통 한 70페이지씩 나가잖아요. 5주간에. 한 70페이지 됩니다. 다음 주 마무리 질 테니까 결석하면 돼요? 안 돼요?
그리고 9, 10월 달 또 반복 들어갈 겁니다. 결석하지 마시고 오늘 정리하시면 돼요. 오늘 수업은 어디까지? 다음 주에 보기로 할게요. 예, 수고했습니다.